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3페이지죠. 문제집 203페이지 봅니다. 문제집 203페이지 보니까 19번 문제는 요약집 112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112페이지 3조고. 자, 요약집 112페이지 3조인데 요약집 112페이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요약집 112페이지 보시니까 요약집 112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요약집 112페이지 3번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약집 112페이지 하단에 3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 보니까 1번에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구하는데, 이때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이런 걸 합해서 구하고요. 이게 총수익 금액이고, 그럴 때 간주임대료는 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자,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에다가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왜냐면 우리가 전세주택은 자,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3억 원 초과해야지 과세하니까 3억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3억 원을 빼고, 여기다가 60%만 또 과세를 해요. 60% 곱하고 365분의 또 임대 요거 일수를 곱해요. 자, 그래서 곱하기 정기금 이자율 여기다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자, 빼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 바탕으로 문제집 203페이지 19번 문제로 한번 와보세요. 요약집 받고 문제집 203페이지 19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고자 갑의 2019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총수익금액은 절 보세요, 여러분.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금방 임대 관련 요 사업소득금액은 자, 어떻게 구했냐면 총수익금액에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구했잖아요. 필요경비를 빼서 구했습니다. 그럴 때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 금방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적지 말고 한번 보세요. 요약집에서 본 거니까 총수익 금액은 자,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다가 임대료, 요 임대료는 주로 월임대료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임대료 플러스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간주임대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보험 차익, 그 다음에 뭐 관리비 수익, 자, 이런 것들을 합한 게 총수익 금액이잖아요. 관리비 수익.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잖아요. 간주임대료는 자, 여기 보세요. 간주임대료 어떻게 구하느냐.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자,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해야지 과세하니까 간주임대료 요거 전세주택은 여기서다가 전체는 아니고 60%만 과세하고, 여기다가 임대일수를 곱하는데 대개 임대일수는 365분의 71일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대개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나온다 그러면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해요. 365일. 그러니까 요거 1로 해서 변수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뭐 구하라면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서 이제 금융수익을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빼가지고 이제 구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양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조건 19번 문제 양가로 1번. 갑은 국내에 주택 3채 각각의 기준시가 모두 3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소유하고 그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엔드 보증받기액이 얼마예요? 3억, 기준시가가 참 3억 초과네요. 예.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양가로 2번 보니까 2019년 1월 1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억 원과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을 자, 수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증금 받고 임대한 거네요. 자, 그리고 월임대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1년으로 하고요. 정금 예금 이자율을 원래 실제는 지금 2.1%지만 여기서는 계산하기 좋도록 10%로 가정한 거예요. 갑은 적법하게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으면 장부의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계산하고 했는데, 자, 여기서 임대료가 지금 얼마라고요? 1년 받은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금? 임대기간이 1년이고 임대료 받은 게 총 1년 동안 지금 1년간 임대료가 얼마라고 됐어요?
예? 2,4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2,4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 합해야 되는데 간주임대료를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지금 얼마였었어요? 5억. 여기서 3억 빼고요. 3억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60%니까 2억에 5억에 3억 뺀 2억에 60%니까 예? 자, 2, 60이니까 얼마예요? 1억 2천이고 1억 2천이고 여기에 이제 임대 기간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이니까 변수가 되지 못하고 1이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10%요. 1억 2천에 10%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고 1,200만 원이고 자 근데 금융수익 같은 건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요 총수익 요 간주임대료는 얼마예요? 1,200만 원. 간주임대료가 1,200만 원이에요. 간주임대료가. 자 그러면 요 총수익 금액 보험 차익이나 관리비 수익은 지금 없잖아요. 조건에. 그러니까 요거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2,400에다 1,200 합치니까 얼마예요? 3,600만 원이 총수익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총수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없어도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28회 때 기출문제예요. 28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웠었어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재작년 28회 문제. 소득세법상 고조가 2019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것이다. 문제를 보세요. 저거 잊어버리고 1번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기출 지문을 좀 바꾼 건데 OX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소득이요.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맞잖아요. 자, 2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이고 기타 소득 아니고 사업소득이고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결손금 통산 여기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도 못한 결손금은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자 결손금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 뺄 수 있고요. 다른 소득금액에서.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을 경우 여기 이제 요 28회 시험 때는 비과세한다고 돼 있었는데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 임대에 따른 요 과세 소득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과세합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2019년에 임대했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분리과세고 5번 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에는 이자, 수입이자와 할인료, 자 수입배당금 이런 것들을 차감해요. 이건 포함해요. 근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한다는데 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요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요약집에서도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요약을 보니까 그 표를 보세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맨 끝에 보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이 금융수익 꽃표시 3개 된 거 표 아래에 보니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 금융수익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건 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물어봤었어요. 아 진짜 치사하게 5번. 그래서 좀 수험생들이 강의 안 했었거든요 이거. 아 근데 이런 것까지 내가 요까지는 강의했어요. 28회 시험 때. 요런 것까지. 여기까지는 계산했는데, 여기 금융수익에서, 요거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줄 누가 알았어. 아, 진짜 치사하게 28회 시험 때. 그래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대비해가지고 샅샅이 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요런 정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있잖아요. 요 사업소득. 요거 한번 살짝 맛배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거 지웠구나. 문제 한 문제만 풀면서 한번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요 사업소득에서요. 사업소득 3가지. 부동산 임대업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어 왔고요. 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금방 범위, 비과세, 전세주택, 분리과세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 파는 매매업과 건설업이요.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설업은요, 딴 거 없어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요거는 건설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매매업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자,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상가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그 외에 토지 등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판다거나 상가를 판매하면 다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매매업의 범위가 여기에요.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 건설업은요, 요 일부예요. 주택 신축 판매. 요 건설업은 여기 매매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 주택 신축 판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위 관계예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 우리 3번 테마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21번 문제.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일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옵니다. 자, 지문에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 동그라미 하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해서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정보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그러는데, 자,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틀렸고. 3번 봅니다.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상가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뭐예요? 매매업입니다. 4번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봅니다.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건설업입니다. 5번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요거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번 문제도 뭐 비슷한 그런 거예요. 2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기 안내. 요게 이제 다 우리 요약집에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년을 2기로 나눠요.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기로 나눴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이거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1박 2일이에요.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 그러니까 2번 사고 1번 팔면 아니에요. 자, 2번 팔기만 해도 이게 양도소득이에요. 자, 부동산 매매업이 되려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 1박 2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요 문제 1번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세법상 1과세기 내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으니까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2번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매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그냥 주택지 상가 등을 판매했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다 사업적 목적으로 팔면. 3번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 양도하고 또 나왔네. 자, 주택 신축 판매예요? 상가 신축 판매니까 뭐예요? 매매업이고. 4번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자,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동그라미.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동그라미. 판매, 매매란 말, 양도, 매매, 판매란 말 들어있으니까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네. 5번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임대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206페이지 2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조금
요약집을 살짝 봐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한 번 정도 문제집 할 때 이런 것들을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매매업과 건설업에 대한 거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그래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지만 혹시 나왔을 때 내가 분명히 문제 풀 때 강의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대충 요거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구별하라고 나왔을 때 대충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주택 신축 판매면 건설, 그 외에 팔면 다 매매예요. 자, 요약집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요. 114페이지, 요약집 114페이지를 잠깐 보니까요. 02번 부동산 매매업 한번 볼게요. 요약집 1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한번 살짝 봅니다. 매매업을 보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익을 해서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말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고요. 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을 제외하고 2번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규정하는 의익을 해가지고요. 1번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줄을 안 그셔도 돼요. 부가세법상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하면 이거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3번 주택 이익 건물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 판매하거나 다 이런 거 매매업입니다. 4번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임대업 소득과 함께 다 사업소득입니다. 5번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보세요. 매매차익 계산이 나오는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 등의 매매차익 계산할 때는 매매가액에서 필요비 빼고 건설적 충당이자 빼고 매매로 인해 지급한 공과금 빼고 장기보유 통제 빼는데 기본공제가 없네요. 근데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할 때 예정 신고납부하면서 매매차익 계산할 때는 매매가액에서 필요비 빼고 장특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양도세 계산하고 비슷하네. 주택 매매차익 계산은. 양가로 2번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 예정신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에 관한 세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예정신고납부가 비슷하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이거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비슷하네요.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도 가능하대요. 양도세와 비슷하네. 매매업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5페이지 양가로 4번.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 비슷하네. 근데 그 표를 보니까 부동산 등을 매매 또는 양도할 때 일속 우발적인 양도나 매매는 이거 뭐라고요? 양도세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 이거 뭐라고요? 자, 건설업이라든가 매매업이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고 차이점이 좀 나네요. 3번 건설업 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 포함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사업 또는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인데 지문에 아까 봤어요? 주택이란 말 나왔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요거 매매업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매매업 아니고 포함 여부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은 제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매매업에서 과세하니까. 4번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건설업은 집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할 수 없으니까 예정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택 부속토지 범위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이런 거 읽어봅니다. 그냥 건물의 연면적과 지하층 면적 같은 거 제외되는 게 있지만 2번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역은 도시역 밖은 10배 산정한 면적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넓은 면적을 이내로 합니다. 부속토지 범위를. 그 표를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있는데 매매업도 다 있는데 건설업만 자 예정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정도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의 구분인데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하고요. 각각의 매매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하고 나눠지는데요. 자, 그럴 때 이런 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의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해요.
겸용주택을 신축 판매할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이 겸용주택을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는 뭐로 과세해요? 매매업으로. 그래서 이게 건설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서 겸용주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도 있고 건설업으로 과세할 수도 있고, 뭐로 과세하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하는 걸 보니까 부동을 보세요.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클 때는 뭐라고요?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건설업으로 과세해요. 근데 이 겸용주택이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건설업으로, 상가 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해요. 각각의 단위로 상가하고 주택을 따로따로 판매하는 건 몰라도 돼. 이런 것까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보세요.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판매할 때는 요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겸용주택하고 똑같아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부분은 건설업으로, 상가 부분은 매매업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는, 자, 우리 건설업에서 겸용주택이 양도세하고 똑같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 아셨죠, 여러분? 그럼 됐습니다. 그럼 문제, 요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지금 체크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오늘 한 번만 보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자, 23번 문제 한 번만 봅니다. 23번 문제 보니까 보세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2개월이죠. 2개월이 되는 데까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주로 도급을 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토지의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물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번이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 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려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차감한다고 그랬죠? 기본공제까지 차감해. 아까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기본공제가 없었는데,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은 기본공제도 차감해.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하고 비슷하고. 3번 전용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매할 때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크다면 전물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는 양도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맞죠, 여러분들? 4번 부동산 매매업은 기준시가에 의해서 매매차익 계산하는 원칙이 다른데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근거해서 실거래가로 과세품 계산하며 원칙이다, 미치죠.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든 부동산 매매업이든 다 뭐로 계산한다고요? 실거래가로 계산해야지, 실거래가로. 기준시가 아닙니다. 실거래가로 합니다, 다. 아까 부동산 우리가 국유재산 양도시에도 그렇고 다 뭐로 계산한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기존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에 해당한다. 자,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판매는 요거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하여튼 건설업이 되려면 뭐라고 들어있어야 돼?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을 때 건설업이. 나머지는 다 사업적으로 팔면 다보다 매매업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됐습니다. 오늘 딱 요 정도 하면 됐고, 다음에는 거의 이제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거의 지문 하나 나오거나 말거나 거의 볼 기회가 이제 많잖아요. 오늘 이렇게 요 정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고 갑니다. 됐습니다. 오늘 한 번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207페이지 03번 양도소득세입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목운동 공들여서 합니다. 여태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물론 임대업 정도는 중요했지만 그래도 몸 안 풀고 있는데 이제 몸 풀어야 돼. 이제 몸 풀어야 돼. 자, 양도세는 자세히 잘 봐야 되니까.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7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제가 맨날 적어드리는 내용이요. 어떤 내용을 맨날 적어드렸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 그러면 출제되느냐,
양도소득세는 여기를 보세요. 또 인강에서 요거만 또 문제풀이 강의만 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걸 또 좀 소개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맨날 들은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 제일 중요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하여튼 요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일 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 유형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유형. 요거 자 하여튼 26회 때 나오고 각각 한 문제씩 27회 안 나오고 28회 때 제 예상대로 나왔고 29회 안 나왔고 독립범죄로는 30회 나온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러면서 양도의 유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섞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해 30회 시험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양도 시기, 취득 시기, 보기관 판정할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이 계산 과정에 시험 문제는 이 계산 과정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올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기초인문과정, 기본이론, 심화이론, 이론을 쫙 배웠어요. 여태까지. 또 핵심 요약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우리가 한 5주에 걸쳐서 양도세를 우리가 이제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상 계산 문제 같은 것은 아직 안 다뤄봤죠, 여러분? 막상 양도차익 구해봐라, 양도소득금액 구해봐라, 장특공제 구해봐라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제대로.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에 눈은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러겠지만 계산 문제를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막 다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정확히 내용도 이제 파악하게 되고 계산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익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이제 풀면은 훨씬 더 이제 포인트를 잘 파악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계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납세 절차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정규 수업 배운 여러분들은 오늘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를 배웠죠? 네. 시험에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오는 거고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양도소득 비과세.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 양도소득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올해도 또 많은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비과세가 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테마로 양도세 대여섯 문제 출제됩니다. 먼저 207페이지 특징 및 과세 대상물의 별표 시도계고요. 1번 문제 같은 것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쉬운 건데 1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여러분이 한번 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뭐라고 하고? 거주자. 2번 소득세는 원칙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요. 네, 개인 단위로. 3번 거주된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요. 4번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여기 이제 이 문제집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인데 작년에 정답집으로 나왔었죠. 옳은 고르는 문제에서. 근데 이걸 이제 바꿨네요. 4번 고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하는 거지.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이죠, 여러분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넘어갑니다. 가볍게 보시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작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요.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고자는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마돈나가 국외 미국에 있는 부동산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연히 뭔 관계가 있어요? 납세 없습니다. 맞고 2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에 감면적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허위계약서하거나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입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자,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됩니다. 제가 허위계약서 작성 이따 나중에 또 나오지만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하여튼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된다는 거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또 생각 안 나면 또 나중에 또 문제 풀고요. 하여튼 또 미등기양도하건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하여튼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비과세도 배제, 감면도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 등록 및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동일연도의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소득은 양도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거주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한으로 한다. 전날 아니라고 그랬죠? 출국일까지. 사망했으면 사망한 날까지. 그래서 3번, 2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5번도 뭐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운 것하고 비슷합니다. 6번 문제는 뭐 쉬운 겁니다.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양도자산은 다 국내 자산이고요. 1번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뭐해야 돼? 유상이전,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은 대상이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기타 자산 중에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이 대상이죠.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4번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자 여러분 기타 자산 중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대상입니다.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포함해서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단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뻥으로 얘기드렸잖아요. 예? 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도 대상이 되고 5번 아이고 답이 여기 있었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다 반복되고 그래서요. 9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대상이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죠.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죠.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냐. 예? 우리가 이거 2주 전에 해가지고 또 가물가물한가 여러분들? 그럼 여러 번 봤잖아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영업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단독 양도하니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영업권은. 그죠 여러분들? 조금 응용된 거예요. 영업권 단독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아니다. 5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런 주식도 아까도 나왔었죠? 대상이 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뭐 유가증 대주주에 관한 그 요건을 좀 묻는 문제였는데요.
이건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이런 게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건데 한번 보시고 10번 문제는 4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대상물이 아닌 건데 4번 지문.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2년간 계속 보유한 소액주주가 해당 주식 전부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우리 기타를 산에다가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출자 지분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거래했을 때만 대상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소액주주가 자, 증권시장에서 양도했으니까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대상이 아니다.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했을 때만 장외거래했을 때만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뭐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12번 문제 저 한번 보고요.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1. 기업번 등기되지 않는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죠? O. 니은번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X입니다, 여러분. 자, 대주권 상장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포임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점포임차권은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컴퓨터 이런 것들을 시설을 권리금 받고 넘길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당구다이, 당구공, 컴퓨터가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대상이 아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대물변제하면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그 다음에 미음번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열거된 곳이 없잖아요. 우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파생 상품이 없어요.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비읍번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형적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 공매, 경매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고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 이응번 재산세를 관할구역내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조세 물납은요.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게 되니까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에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3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상 거기 쭉 인것과 아닌 것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요약집에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참조해서 쭉 보셔야죠. 여러분들 양도세 대상 인것과 아닌 것 요약집을 쭉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뭐 제가 과세상은 기초과정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과세상이 헷갈렸다 그런 분은 다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다시 보셔야 돼요. 요약집 77페이지부터 요약집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또 읽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14페이지 양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별표시 3개로 되어 있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자, 양도세, 양도 유형 79페이지부터 쭉 이어집니다. 79에서 81페이지까지, 79에서 81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요것도요,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요것도 바로 문제를 바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여러분이요. 14번 문제. 자, 여기부터 보는데 14번 문제 또 별표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일단 뭐 힘드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힘들죠? 자, 하여튼 뭐 힘들단 말이 절로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오전, 오후만 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내일도 그렇고 그 내일도 그렇고 그 내일도 그렇고 오전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후 또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지만 오후 끝나면 전 또 남아서 번개불을 콩고 먹듯이 밥 먹고서 또 저녁 강의를 또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공부는 때가 있다. 고시 공부할 때 부모님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할 때도 있었죠. 열심히 하다가 이게 좀씩 부족해서 안 되니까 몇 번 안 되니까 진짜 할 맛이 안 나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방황 좀 하다가 그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직업을 이렇게 강의하는 직업으로 갔다 보니까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좀 더 물론 누가 행복하냐 안 하느냐는 뭐 그건 변론이고요. 행복하냐 안 하느냐는 뭐 직업이라든가 재산 상태와 상관없고요. 근데 어떡하네. 걔들은 저보다 공부 많이 못했던 애들도 학창시절에 저보다 공부 많이 못했던 애들 있죠. 중고등학교 때 한참 못된 했던 애들도 다 어떤 순간에 인생 즐거우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제일 부러운 애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청 공무원. 서울시 같은 데 이런 데 뭐 있거나 구청 공무원 이런 애들 있잖아요. 7급. 이런 애들 진짜 부러워요. 이제 지금은 뭐 7급부터 시작한 애들은 6급, 5급 막 그런 애들인데 되는데 그런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중앙부처에 있는 애들은요. 직급은 높아도요. 바빠요, 엄청.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일요일 날도 못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구청 공무원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냥 정시되면 딱딱 끝나고 그냥 좋더라고. 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인생이 돈이 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공무원도 또 둘이 부부가 뭐 맞벌이 하면서 공무원이 그러면 연금 나오고 그래가지고 노후도 편안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애들 젊은 때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인생 제일 편하잖아요. 우린 너무 치열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힘만 들고 해야 돼. 공부하러 할 때 공부하거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됐어야 되는데 인생 다시 돌아가라 하면 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고시를 왜 해요? 고시 공부 안 해요. 인생 피곤하게 안 살아요. 그냥 구청 공무원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어떤 다른 일을 하거나 그랬을 건데 하여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지금 5, 6월달 공부 안 하면 힘들어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을에 이제 막 힘들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214페이지 양도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요약집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를 풀면 더 좋긴 한데,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별표시 하셨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여러분, 하여튼 지문에 신탁이란 말 들어있고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 뿐이에요.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믿고 맡겼거나 잘못 온 거 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이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라고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뭐까지 내야 돼? 세금까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 지배가로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 변제로서. 2번 정답이네요. 양도에 해당한 거. 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주를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요. 여기서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든 별로 안 좋아하는 자기든 왼수 같은 자기든 여러분 집에 있는 결국은 사랑했던 사랑하는 자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자기가 사랑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했던 자기 내지는 사랑하는 자기잖아요. 그 자기도 아니고 채무자 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라고 했어요? 물상보증인 자기요. 물상보증인 자기.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렇게 담보로 정하고 상대가 받을 때 채무자가 돈 안 갚아가지고 채무자 재산이 이 물상보증의 재산이 경매도 못 먹었을 때 이 물상보증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5번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 원인물이 환원되는 경우 하여튼 소유권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해당하지 않고요. 거기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핵심 요약이 나와 있죠? 별 표시합니다. 별 표시하시고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한번 쫙 보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되는데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 쭉 한번 읽으면서 스치밀듯이 보겠습니다.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이죠.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죠. 법인의 현물 출자도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죠. 대물변제 양도해당하는데 1번 금정적 채무에 관해 부동산 이전한다.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그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 이혼의 위자료 지배 그러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양도해당한다 그랬습니다. 3번 손해배상 위자료 지배 그러면 이전도 양도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1세대 1대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왜 비과세요건 갖췄습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증여자가 갚아야 할 또는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 그랬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수용 양도해당하고요.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 양도담보된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보류지를 매각 이거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한다. 환지 처분에 의해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가만지죠? 이거 다시 한번 요거 설명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가만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도시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일한 사람이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자 나중에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환지받았는데 80제곱미터로 환지받으면 이거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갑은 100에서 80 받았으니까 2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들. 줄어든 것만큼 환지권리 줄어들었잖아요. 가만지 거꾸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환지권리 줄어드는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할 때 공유물 분할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갑을이 공유하는 부동산 50%씩 였는데 갑 60을 40%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 줄어든 사람은 자기 지분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했을 때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그 기본 강의를 요약집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다시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봅니다.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죠? 반드시 대가 받고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직에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처분권만 인정하니까 양도 담보 목적,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물화는 원래 자기 거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이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로 인해서 집원 지목이 변경되거나 자, 그 아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거. 초과하면 양도에 해당해요.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매매 사실 원인 무효파인서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 자, 이런 거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환원의 동그라미인 거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질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동그라미고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환원 들어있으면. 배우자 직계전밀속 간의 양도는 먼 한 입을 덮고 자는 새의 부모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하죠. 근데 단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민법 규정에 의한 재분할로 인한 경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3분할이에요. 제3분할.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경우. 이혼할 때 제3분할 청구권 행사 이혼 당사 일방이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아까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할 때 본인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다 봤으니까 문제 한번 쭉쭉 풀어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뭐 15번 문제도 또 역시 반복됩니다. 기출문제 15번 문제도 반복되고요. 그 15번 문제는 이게 이제 28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1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자가 국내 수자는 자산을 양도하고 배우자의 김속거래는 아니고요. 지역번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기환 관련 요건 모두 충족했고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상인 거 아닌 거 하면서 양도의 개념 이용과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양도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예요. O의 X예요. X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따른 토지기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했다고 했고. 니은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 인수액은요.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 설정돼 있을 때 알았어 수증자가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 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가 갚을 돈을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제3분할하는 경우 X죠? 내 거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을번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공매 경매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 공매 경매 이런 거. 미음번 도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목 지번 변경 보류주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요. 그죠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대상이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미음번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봤습니다. 16번 문제도 여러분이 16번 문제도 별표에 시합니다. 16번 문제도 별표에 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니까 그 18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이거 기본수에서도 풀어봤던 거예요. 기본수에도 이거 한번 풀어봤었는데 18번 문제자는 뭘 주의하셔야 하냐면 18번 문제는 반복되는데 미음번만 제가 한번 볼게요. 미음번만.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건물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판매했어요. 주택이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판매란 말 들어있고 사업자가 파는 거예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사업소득이지. 그죠 여러분들? 건설업으로서 이건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 예?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데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그죠?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매매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소득은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건설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자가 파는 거 사업소득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 팔았으니까 그 중에서도 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보시면 되고요. 20번 문제도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지문이 뭐 길어서 그런 건데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 여러분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양도소득세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들 아니 길게 안 할 거라고요 오늘. 원래는 오늘 양도 및 취득 시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첫날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차피 뭐 공부는
오늘 저기 하면 오늘 저 뭐 하면 다음에도 하고 뭐 하면 다음에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든 오늘은 첫날이라 요까지만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은 것까지만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첫날이라 제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에? 왜? 우리가 오늘 원래 몇 시까지 돼 있어요? 5시까지죠? 아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드린다고 오늘 첫날이니까 자. 왜 더 빨리 끝내려고? 아, 그럼 나도 밥값은 해야지, 여러분들. 내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진도가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오늘 빨리 빨리 끝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다음에는 이제 또 좀 더 속도를 조금 저기 해가지고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세법은 제가 많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다 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찍어서 이제 저 다음 주부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보시냐면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부인 갑이 남편 을에게 이혼 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갑에게 양도득세를 가세야 한다. 맞잖아요. 이혼 위자료 지급하기로 많이 했어요. 2번 갑과 을은 공동 명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분할하기로 했는데 이때 갑이 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이전해서 지분이 감소하면서 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갑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맞잖아요. 지분이 감소로 변동되니까.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또 나왔네. 이거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3번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 4번 국세징수법에서 갑소유 부동산이 직계비속인 을에게 공매로 이전되는 경우에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매 경매니까 뭐가 돼요? 양도소득세. 누구한테?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지. 공매 경매는 대관계가 있는 거지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줬다 그러면 을에게 증여세 부과했겠지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해설에도 나왔지만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5번은 뭐 맨날 나온 거예요. 도시발법 기타 법률 중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22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22번 문제는, 자,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 22번은, 23번 문제는 부담보증이요. 맨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보증이요. 그리고, 부담보증에 대한 양도책 계산과 관련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거 기출문제. 자, 보니까 23번 문제.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 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미속이 아닌 을에게 증여했다. 을에게 증여한 토지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다.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거. 이 경우 갑과 을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갑은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세는 앞서는 것 같다. 그래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죠? 증여자가 갚아야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계산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양도세가 부과돼? 증여자에게. 근데 이거 맨날 설명드린 제 그 얘기잖아요. 맨날 제가 설명드린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쭉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가 5억 상당의 맨날 설명드린 그 얘기에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차입금이 있고 자, 그랬을 때 부담이 있는 자 증여를 한 거고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고요. 자, 그랬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말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채무 인수했다 하기로 했을 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들 상관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를 뭐가 했죠? 양도소득세에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는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되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
자,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 자, 요 사례 같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 납부하는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까지 해서 내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담부 증여. 여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어디 있냐면 4번 보니까 갑은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을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 4번은 정답이고요. 이게 옛날 기출 문제인데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하는 거 우리 요약집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요거는 요약집 자 몇 페이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약집 어딜 보시냐면 요약집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80페이지, 요약집 8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요약집 80페이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인데 요약집 80페이지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절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제가 이거 이거 출제될 때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나왔다는 거 요 얘기예요. 어떤 하면 양도가액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자, 채무 인수액을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은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재산가액. 자, 곱하기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해서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여기 부담부 증여 사례를 보세요. 요 5억짜리 토지 증여할 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 5억짜리 토지가 이게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항상 논리적으로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인수액 상당히 되는 거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이에요.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시 쉽게 나왔는데 고자갑이 2019년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한 개인이 아닌 고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가 나왔네요. 하고 을이 갑에 해당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양도세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취득가액이요. 아유, 더 쉽게 나왔네. 제가 이해 양도가액 구해서 취득가액 구해서 양도세 구하는 계산 문제로 연습을 엄청 하고 자 강조하고 왠지 올해는 이거 주의하라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건 더 쉽게 취득가액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8천만 원. 취득 당시니까 5천 원. 이렇게 우리 양도세 문제 풀 때 실거래가 나오고 기준시가 나오면 항상 양도세 계산할 때 우리는 뭐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 구하라고 하는데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8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액. 자, 이 증여 당시에 이 자산가액이 상업용 건물의 가액이 얼마라고요? 5억 원. 5억 원.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 채권 최고액 1억 2천에 대한 근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담면을 지급했다는 건데 이 채무액 상당액은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1억으로 합니다.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지만 실제 빌린 채무액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1억이 채무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머지 조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없잖아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지금 계산한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자 8천만 원의 5분의 1이잖아요.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얼마냐고요? 1,600만 원이지 이게. 1,600만 원. 계산하면 1,6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8을 5로 나누면 5, 1은 5, 5, 6, 30 맞잖아요. 1,600. 자, 그 다음에 하염없이 보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아예 계산기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이렇게 기술됐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뭐 220페이지 25번, 26번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요. 그 25번 문제는 배우자 직계임속간에 양도했을 때 증여로 추정하는데 다만 대가액이 있다고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양도로 보는 예외에 관한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 명목과 비슷해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자,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 양도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대상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가 과세지 않습니다.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함부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초과하면 20% 초과하지 아니했어야지.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3번 정답. 4번 도시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양도로 환지로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감소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그렇잖아요. 감안지. 그 다음에 5번 보류주로 충당된 토지 외에 사업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새로운 토지가 추가로 사업 시행자에게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적인 목적의 변동이 없잖아요. 예? 보류주로 충당되는 거, 추가로 충당됐던 거, 어떻든 간에 추가로 충당됐던 뭐 했든 보류주로 충당되는 토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눈에 익혀두시고. 27번 문제 이것도 별표시야에서 좀 더 주의해서 보시고 문제 나중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 뭐 비과세 양도세 계산 구조까지 해가지고 많이 나갑니다. 다음 주가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컨디션, 오늘 첫날이니까 다음 주에는 컨디션 잘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오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